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11월 24일 3주차 수업입니다. 수업 내용은 조건부 서식, 그 자동 채우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업할 계산 작업의 일부를 오늘 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려고 그래요. 날짜를 보니까 11월 24일,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성탄절 2부가 되네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엑셀을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건 좀 제가 지울 거고요.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마우스 키보드를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누를 때 마우스로 삭제를 누른 게 아니라 거기에 D라고 알파벳이 써 있었거든요. D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키보드로 D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하나하나 되다 보면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져요. 자, 조건부 서식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식이 뭐라 그랬죠? 서식은 꾸미는 작업이라 그랬죠? 꾸미기 작업을 서식이라고 했는데,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꾸미는 게 바뀐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 치아미를 보시면 2022년도 것도 있지만 2018년도 것도 있어요. 2022년 중에는 10월 달도 있고 11월 달도 있는데 2022년 11월 달 것만 표시를 하게끔 한다든지, 신청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 어떻게 좀 꾸미라고 하는지, 이걸 한번 먼저 해볼게요. 신청 인원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신청 인원을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보세요. 조건부 서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셀만 조건부 서식을 꾸미는 게 있고, 이 조건부 서식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100명 이상이 되면은 요 해당되는 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줄 전체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줄이 되는데 네 줄이 한꺼번에 서식이 변경되게끔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쉬운 거는 해당되는 셀만 꾸며주는 게 가장 쉬워요. 한번 먼저 해볼게요. 블럭을 잡으시고요. 상단의 메뉴판에 가시면 홈 메뉴 탭에 여기 스타일 그룹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 그 조건부 서식에 가셔가지고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셀 강조 규칙을 한번 가볼게요. 셀 강조 규칙. 셀 강조 규칙에 가면은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같다, 어느 사이 범위에 있는 건 있는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기타 규칙에 들어가시면, 기타 규칙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같다, 다르답니다. 여기 요가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하는 건데, 우리는 100명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를 선택하시고 100이라고 쓰시면 돼요. 100. 그리고 이제 서식에 가서 좀 진한 색으로 굵게 색깔을 표준색에 있는 파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지정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해당되는 인원수 숫자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보니까 뭐뭐보다 크다는 있는데 크거나 같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 99보다 크다면 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하려면 이제 기타 규칙에 가서 크거나 같다를 선택해 주시고 100이라고 쓰시고 이제 서식에 가서 굵게 진하게 표시가 되면서 색깔은 파란색을,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가 표준색에 있는 게 파랑이니까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121명이 아니라 98명이야. 그러면 파란색이 사라지고
122명이 그러면 파란색이 되고, 요것도 192명. 만약에 192명이 된다 그러면 100명 이상이 되니까 또 파란색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100명 미만, 100명보다 작은 경우에는 빨갛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뭐보다 작음 하고 여기다 100이라고 쓰고, 100보다 작은 거라면 이렇게 벌써 여기 서식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냥 나는 빨강으로만 하겠다, 빨간색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나는 여기 있는 서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굵게 색깔을 나는 빨간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152명이 아니라 52명 같으면 100명보다 작은 거니까 빨갛게 나올 테고, 152명 같으면 100명 이상이니까 파랗게 나올 테고. 예.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 조건부 서식을 나는 지우고 싶어, 고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셔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규칙을 지우는 기능이 있고요. 규칙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규칙 지우기로 가시면 규칙 관리로 가서 나는 빨간색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래서 서식을 바꾸셔도 돼요. 서식을 바꾸셔도 돼. 그런데 글꼴은 선택할 수 없고 글꼴의 크기도 지정할 수는 없지만은 밑줄을 칠 수가 있어요. 밑줄은. 그래서 나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겠다라고 하면 밑줄이 나타나요.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제일 밑에 있는 규칙 관리로 가서 나는 이 규칙을 선택하고 삭제할 거야 라고 해도 되고 편집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규칙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규칙만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규칙을 삭제하셔도 되고, 그렇죠? 삭제하셔도 되는데 나는 모두 다 지우고 싶어. 그러면 규칙 지우기로 가서 지금 블럭 잡은 셀에 있는 규칙 두 가지를 지울 것인지 이 시트 전체에 들은 모든 조건부 서식 규칙을 다 지울 건지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규칙이 다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보다 작다면 이라고 해놓고 100명보다 작다고 해놓고 나서 규칙을 설정해 놓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작거나 같다, 다시 여기다 또 다른 색깔, 예를 들어서 뭐 120명, 그래서 내는 뭐 노란색을 노란색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120명보다 작은 거니까 100명보다 작은 것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규칙 관리로 들어가시면 100명보다 작으면 빨간색인데 120명보다 작으면 노란색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규칙을 위로 바꾸면 120보다 작으면 노란색이지만 100보다 작으면 빨간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보다 작다. 100명보다 작은 건 빨간색이고 120명보다 작은 거는 노란색이니까는 색깔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될 수는 있어요. 블록을 잡지 않고도 조건부 서식에 있는 규칙을 통째로 지우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요. 다시 인원수, 이거 신청 인원수에 가서 이번에 조건부 서식에 뭐를 해볼 거냐면요. 상위 하위 규칙을 가볼 겁니다. 상위 하위 규칙. 여기 지금 8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8개가 아니라 한 8,000개, 8만 개라고 가정해 보세요. 8만 개. 그러면 어느 게 데이터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상위 10개,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개, 하위 몇 퍼센트, 평균을 넘는 거, 평균이 안 되는 거를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
먼저 상위 10개 항목을 선택해서 나는 3개만 개수를 바꾸면 돼요. 3개만. 빨갛게 하던 뭐 색깔을 바꾸시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80만 개가 됐을 때 그 중에 제일 값이 큰 3개만 색깔이 지정되는 거죠. 8개를 데이터를 보고도 어느 게 가장 큰지 작은지 1, 2, 3, 1을 지정하는 것도 우리 육안으로 검사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이번에는 하위 10%가 아니라 하위 1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를 지정해주고 빨갛게 칠하라 그러면 8개 중에 20%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개만 나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값이 큰 3가지는 노랗게, 값이 작은 20%는 빨갛게.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워보시고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셀 강조 규칙은 어떤 값을 지정해서 큰 건지 작은 건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고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은 성적이 좋으니까는 색깔을 좀 파랗게 보이게 한다든지, 60점보다 밑으로 내려간 학생들은 성적이 저조하니까 빨갛게 보인다든지, 그래서 색깔로 봐서 학생들의 성적을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색감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학생들이 성적이 좀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거를 금방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는 날짜 같은 거를 지정해서 날짜 같은 걸 지정해서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셀 강조 규칙에 발생 날짜가 있어요. 날짜. 이건 2022년도 11월이니까 오늘이 11월 24일이잖아요. 24일이니까 지난 7일간 있었던 거. 여기 지금 하나만 나오네. 그렇죠? 지난 7일. 어제, 오늘. 이거 2018년 11월 24일이니까 이게 2022년 11월 24일이면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22년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같으면 오늘이니까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지울 수도 있고요. 예. 조건부 서식에 가면 셀 강조 규칙에 가면 발생 날짜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고 중복해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학번이나 이런 거를. 여기는 지금 체험일자가 분류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 게 있겠죠? 생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과학도 여기저기 있는데, 분류에 어차피 중복이 되는 거지만, 사람의 이름도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아이디를 중복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 하면은 중복값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중복값. 여기는 지금 다 중복된다 그래. 레포드도 2번 나오지, 생태도 여러 번 나오고, 과학도 여러 번 나오니까는 중복되니까 나오는데,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어요.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 여기 중복 안 되는 데이터가 없네요. 다 중복되는 데이터니까는. 중복값을 찾아라, 고유값을 찾아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요, 이제 지금 배우시는 거지만은 어떤 경우에 써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거? 레자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글자 중에 학자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생자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태자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레자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레저, 레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셀 강조 규칙에
같음이라는 게 있어요. 같음. 한번 찾아보죠. 뭐 같음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레자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레라고 쓰면 안 돼요. 레라고 쓰면 레라는 글자랑 같은 것만 찾는 거니까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지금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상위 하위 규칙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겠죠. 어느 글자를 찾는 거니까. 데이터 막대는 아니고요. 세 규칙에 한번 가보세요. 세 규칙. 세 규칙에 가면은 여기에 다음을 포함하는 셀, 여기는 셀 값을 기준으로 최소값이 얼마냐, 최대값이 얼마냐 지정하는 게 있고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 경우에 보면 셀 값이 해당 범위가 있는데, 제범위, 해당 범위 뭐 100에서 200까지. 근데 뭐 기억에서 디귿까지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세요. 고유 또는 중복값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봤던 기능인데 이것도 아니죠?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있다.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에 가면 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화살표 누르면 특정 글자가 나와요. 특정 글자, 특정 텍스트. 여기 가서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시작 문자를 이 박스에다 놓고 레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거를 찾아라. 그래서 서식은 여러분이 지정하면 돼요. 굵게 뭐 빨간색을 한번 해볼게요. 눈에 잘 보이니까는 굵게 빨간색을 넣어주면 레로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레저, 그래도 레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어떤 조건을 줘야 될지를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글자로 시작하는 거, 어떤 글자가 포함되는 거,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세 규칙에 가시면 다음을 포함하는 셀에 셀 값이 아니라 특정 글자를 찾아라. 특정 글자를 찾아서 포함하는 글자, 예를 들어서 이름 중에서 길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찾아봐라. 예를 들어서 태자가 포함된 글자를 찾아라. 그래서 어떤 글자로 끝나는 것도 있죠. 김자로 끝나는 걸 찾아라. 양반김, 뭐 김자를 찾아라.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끝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는 것도 시험에는 잘 나와요. 수식을 사용하는 거 좀 이따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자, 조건부 서식을 한번 규칙을 지워 볼 거고요. 저기 숫자를 한번 볼게요. 숫자. 신청 인원을 가지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금액이나 인원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다 보면 어느 값이 큰지 작은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신청 인원이 1명일 수도 있고 0명일 수도 있고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를 봐요. 데이터 막대나 색조, 아이콘 집합을 봐요. 데이터 막대 나와 있는 위에 6개, 아래 6개는 똑같은 방법인데, 위에 6개는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서 단색은 여기는 색깔이 처음부터 다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그라데이션은 색깔이 점차 흐려지죠.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요. 예,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라데이션이라 하는데, 빨간색을 선택해 보거나 뭐 파란색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요. 그러면 가장 넓게 나와 있는 색깔이 152명이 가장 넓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장 큰 값에 포함되는 거고, 65명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절반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 봐서는
가장 큰 값에 비해서 중간도 못 가는 값이고 122명이나 121명이나 108명은 상위 그룹에 포함되는 거예요. 색깔이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블럭이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관리로 가시면 요 규칙이 하나 걸려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요 규칙을 편집을 들어가면은요, 이거 좀 특이한 게 나와요, 특이한 게. 최소값이 자동이고 최대값이 자동인데 이 최소값을 최소값으로 바꾸고 최대값을 최대값으로 바꾸면 달라져요. 색깔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색깔 그대로 두게 되면은 아까 최대값, 최소값이 다 자동으로 되어 있던 거를 최소값의 종류를 최소값으로 바꾸고 최대값의 종류를 최대값으로 바꿨어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가요. 65명은 색깔이 안 보여요.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108명은 중간 정도가 있어요. 중간 정도. 이 데이터 8개 중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중간에 가 있는, 크기 순으로 봤을 때 중간에 가 있는 값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있는 데이터 막대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넓게 보이는 게 있고 좁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넓을 수도 있고 좁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느 게 최소값인지 어느 게 최대값인지 정확히 표현이 안 돼요. 여기서는 7000이라는 숫자가 작은 거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얼마큼 작은 건지 13000이 얼마큼 이 8개의 값 중에서 어느 정도 순서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요 규칙을 편집을 들어가서 최소값을 최소값으로 바꾸고 최대값도 최대값으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21000이라는 숫자가 이 8개 데이터 중에서는 중간 정도에 오는 숫자다 이거죠. 중간 정도 오는 숫자다. 크기 순서대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숫자를 블럭을 잡은 거를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를 바꾸거나 색조로 바꿀 수는 있어요. 여기다 셀 강조 규칙을 집어넣으면은 복잡해져요. 서식 규정이 바뀌어버리면 헷갈려질 수 있는데 데이터 막대를 바꿔버리거나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색깔이 바뀌는 것 뿐이고요. 색조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색조를 바꾸면. 다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걸 갖고 한번 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요 숫자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에 가면 데이터 막대는 색깔이 이제 퍼지는 이제 분포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넓게 분포가 됐으면 큰 값이고 좁게 분포되어 있으면 작은 값인데 색조는 좀 달라요. 색조는요. 녹색, 노랑, 빨강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빨강, 노랑, 녹색으로 갈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큰 값이 녹색이고 작은 값이 빨강이라는 거예요. 노랑은 중간 값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적 같은 걸 볼 때 이게 좋아요. 성적.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에 선택해 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녹색이면 큰 값에 속하는 거고요. 빨간색은 작은 값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노란색 계열은 정확히 노랑이 아니라 짙은 노랑, 옅은 노랑이 될 수 있고 녹색도 짙은 녹색이 있고 옅은 녹색일 수 있는데 녹색 계열은 상값, 노란색 값은 중, 빨간색 계열은 하에 해당하는 값을 상중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색깔은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이 규칙 편집을 들어가서 중간이죠. 중간에 있는 색깔을 나는 녹색을 나는 파랑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언제든지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총점 있잖아요. 총점. 평균이나 총점을 쭉 블럭 잡아서 이렇게 색깔 계열로 바꿔버리면 조건부 서식에 있는 색조나 이거를 바꿔버리면
숫자가 작은 게 1, 2등 윗등이고 숫자가 큰 게 아랫등이잖아요. 등수가. 이걸 가지고 할 때는 책조에 가서 두 번째 거로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거. 그러니까 1, 2, 3, 4 숫자가 작은 게 빨간색이 나올 테고 숫자 큰 게 녹색이 나올 거고요. 이거를 좀 더 규칙을 한번 쥐고 다시 시작한다면은 조건부 서식에 있는 색점 말고 아이콘 집합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어요. 아이콘 집합이 더 색깔이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3가지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4단계로 되어 있는 게 5단계로 되어 있고요. 신호등도 3단계, 4단계도 있고요. 배터리 표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향표 3개를 누른다 그러면 여기서 녹색은 상위 그룹에 속한 거고요. 노란색은 중간 그룹이고 빨간색은 하위 그룹에 나타나는 거라서 방향 화살 표시를 갖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아이콘 집합에 가서 바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 표시로 배터리 표시 같은 게 5단계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좀 더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체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판매 내역을 가지고 봤을 때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팔았다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1억을 판매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0원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가에 따라서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를 색깔로 보여주거나 방향 표시를 해주면 아 이거는 많이 팔았구나 적게 팔았구나 하고 금액의 대중소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시험에는 좀 보시다시피 신청 인원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를 빨강으로 처리하시오. 그럼 빨강 그냥 눌러주면 답이 돼요. 너무 쉬워서 시험에 안 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건부 서식의 문제 유형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가 해당 셀에 대하여 처리하시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조건에 맞는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을 지정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려워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신청 인원 중에서 100명 이상인 경우에 그럼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 기타 규칙에 가서 뭐 크거나 같다 해서 100명을 넣어서 주식을 넣어주면 돼요. 뭐 여기서 색조에 가서 뭐 어떤 걸 하시오. 데이터 막대에 가서 파랑을 지정하시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명 이상인 경우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4명이 있는데 4군데가 있는데 해당되는 셀 전체에 대하여 행 전체에 대하여라는 이게 어려워요. 조건에 맞는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을 지정하시오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알맹이를 다 블럭을 잡아요. 요거는 이제 순서가 데이터 셀들을 전체 블록 지정한다.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갈 거예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반드시 세규칙 상위 하위 뭐 셀 강조 규칙 데이터 막대 아니고요. 무조건 세규칙 반드시 세규칙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규칙 점점점 일로 들어가시고 여기에서는 수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수식을 사용하여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하단에 보면 수식을 지정하는 셀이 있어요. 그렇죠?
수식란에 수식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 서식은 문제에서 조건대로 서식 버튼 눌러서 뭐 굵게 하시오, 뭐 아니면 뭐 보통으로 하시오, 굵게 뭐 색깔을 빨강으로 하시오, 노랑으로 하시면 되는 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중요한 건 이제 수식을 입력할 줄 아셔야 되는데, 수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중에 반드시 첫 번째 거예요. 100명 이상이라서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거, 블럭의 첫 번째 거. 이 8줄의 데이터를 블럭을 잡았으니까 100명 이상이라고 해서 100명 이상 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블럭의 첫 번째 해당되는 셀을 클릭하면, 수식을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 있어요. F4번 키. 2번 누른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블럭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F4번 키를 2번 누른다. 2회 누른다. 그렇죠? 눌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식을 완성할 거예요. 수식을 완성할 겁니다. 어떻게 완성하는가 보세요. 얘가 100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 크거나 같다 100.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 요것이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F4번 키를 2번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달러 표시가 5 앞에 있는 달러가 사라져요. 그리고 100 이상이니까 문제가 크거나 같다 100 하고 이제 서식을 지정하면 돼요. 서식 지정하면 답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식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굵게 빨간색으로 넣어주고 채우는 거를 노랑으로 채우면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요렇게 해주면 신청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셀 전체에 서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해 가서 수식란에 수식을 입력하는데 블럭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그러면 F5번째 셀을 클릭했기 때문에 는 달러에 F$5라고 나와요. 이거를 F4번 키를 2번 누르면 는 달러 F5 5 앞에 달러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식을 완성하는데 이제 문제가 100명 이상 인원에 대하여 만약에 문제가 나왔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쓰면 100명 이상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식을 지정하면 되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식을 지정해서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규칙을 제가 지울게요. 규칙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신청 인원에 대해서 100명 이상이 되라 그러면 여기 가서 뭐 셀 강조 규칙에 가서 기타 규칙에 가서 크거나 같다를 눌러주고 100 써주고 서식을 지정해주면 글꼴에 있는 색깔을 빨갛게 하시오 그러면 100명 이상만 색깔이 빨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줄 전체가 다 빨간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를 블럭을 잡고 시작한다는 거죠. 전체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 반드시 행 전체에 대하여 라는 조건부 서식이라 무조건 새 규칙 수식 그리고 수식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8줄 중에 반드시 첫 번째 걸 클릭해야 돼. 100명 이상이라서 내가 임의적으로 100명 이상 되는 거 클릭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블럭의 첫 번째 거를 클릭한다. 그리고 F4번 키를 2번 누르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는 $F의 5 라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F4번 키 2번 누르면 F4번 키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바뀌어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나머지 수식을 완성하시고 이제 서식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뭐 나는 노란색 바탕에 색깔을 넣겠다. 글꼴은 나는 뭐 파란색을 넣겠다. 뭐 굵게 넣겠다. 대신에 이제 글꼴의 크기나 글꼴은 선택할 수 없고 뭐 밑줄은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넣게 되면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가 187명이다 그러면 100명 이상이 되니까 해당되는 서식이 들어가고 100명이 아니면 서식이 빠지는 거죠. 여기도 만약에 21명 그러면 서식이 빠지고 121명 같으면 서식에 만족하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 서식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가 이제 엑셀 시험이 엑셀에 관련된 자격 시험이 뭐가 있냐면 ITQ라는 시험이 있고요. DIAT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컴말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컴말에서. 컴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행 전체에 대하여 얘가 아주 주로 많이 나오고요. ITQ 시험은 제가 시험 볼 때는 얘가 나오다가 한동안 얘가 나왔어요. 아주 쉬웠죠, 이거는. 근데 요즘은 또 다시 이 추세로 들어가요. 그런데 DIT라는 자격증 시험도 있어요.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인데 얘는요, 조건부 서식이 문제가 되게 까탈스러워요. 조건이 2개 이상이 들어가요. 어떻게 되냐면 신청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체험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에 2가지 조건을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신청 인원이고 이거 신청 인원에 해당되는 셀이고 체험 시간은 또 H의 5번째 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2가지를 공통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곤란한 게 아직 우리 함수가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도 나와요. 분류가 레자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함수가 들어가니까 복잡해져요. 숫자가 제일 만만해요. 숫자에서 이제 연산자가 있는데 연산자 이상은 크거나 같다죠. 그렇죠? 크거나 같다를 쓰고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죠. 그렇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를 쓰고 초과는 크다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미만은 작다니까는 이렇게 쓰면 되고 같다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다르다는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관계연산자라 그래요. 관계연산자. 연산자가 되게 많아요. 엑셀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산술연산자, 가감성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산술연산자라고 하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건 관계연산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 뭐가 아닌 거, 남자가 아닌 거를 고르시오. 생태계가 아닌 걸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논리연산자라 그래요. 연산자 종류가 되게 많은데 관계연산자 중에서는 아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보면은 아까 그런 게 있었어요. 뭐보다 크다라는 기호가 여기 붙어 있어요. 연산자가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제 기타 규칙에 들어가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거나 같다. 이건 다르다예요. 다르다. 이건 같다고. 이건 크다. 이건 작다. 초과, 미만. 이건 이상, 이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연산자를 컴퓨터에서 따로 배우면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게 그건데 더하기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죠.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연산자가 달라요. 더하기 빼기는 같은데 곱하기 나누기가 달라요. 그렇죠? 이것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 자, 이제 조건부서식에서 규칙을 지우고, 이게 천공카드라고 하는 건데, 1, 2, 3, 4, 5, 6, 7, 8, 9는 해당되는 위치에만 뚫리지만, A, B, C, D 같은 경우에는 A는 1에 뚫리거든, 1. 그럼 숫자 1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에 0이라는데 이렇게, 여기 A는 여기 뚫리고, 또 뭐 다른 데 뚫리고, 같이 이제 뚫리는 게 나와요. 위에 두 줄이 더 있거든. 그러니까 윗줄 첫 번째 줄하고 1이 뚫리면 A. 그럼 이제 11번째가 J니까 J는 두 번째 줄에 뚫리고 1이 뚫리면 J. S는 이제 그냥 0자리에 뚫리고 이 두 번째 줄에 찍으면 이제 S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나눈 표시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우리 OMR 답안지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구멍이 뚫리면 조그만 구멍이 이제 뽕뽕 뚫려 나가요. 그러니까는 타자를 치다가 잘못 치면 어떻게 될까? 이 종이 표현하고 다시 집어넣고 쳐야지. 이걸 메꿀 수는 없잖아. 그렇죠. 구멍이 뚫려 나갔으니까. 이 천공가설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아주 오래전에, 여기 있네, 여기. 홀러리스라는 분이 이거를 발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조사 통계를 하잖아요. 10년에 한 번 통계를 내는데, 옛날에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무개씨 잠깐만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10살이요, 12살이요. 남자이다, 여자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송파구에 아무개는 남자다, 여자다, 몇 살이다, 직업이 뭐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인원을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작업으로 체크하는데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완성되는데 한 6, 7년 걸려. 6, 7년. 그러면 오늘부터 통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 결과가 6년, 7년 후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명을 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버린 거야. 구멍을 뚫어갖고 이걸 통계를 냈더니 2, 3년이면 끝나더라, 이거 통계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인구조사국에서 이제 높은 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저도 인구조사 통계를 했었어요. 알바로 이제 통계청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이거를 발명을 해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이제 그랬죠. 여기 걸리네. 10년마다 초를 하는데 7년 정도 걸렸다는 거지. 집계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 갖고 하니까 금방 끝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울 때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거지 뭐. 완전히. 예. 지금 이거 쓰라 그러면 못 쓰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관련된 정보 처리 기능사 이런 자격증 시험 보면은 저거를 쌓아놓을 거 아닙니까? 쌓아놓는 게 이름이 있어. 그럼 얘를 읽을 거 아니야, 하나씩. 밑에서부터 하나씩 쭉 읽어서 저쪽에 쌓이잖아요. 그럼 쌓아둔 것을 읽고 나서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읽기 전에 쌓아놓는 것은 뭐라고 부르고, 읽고 나서 쌓는 건 뭐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했었고, 그러니까 천공카드에 구멍 뚫린 걸 보고 그게 A다, 1이다 이걸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저 천공카드 시스템을 개발한 홀러리스 때문에 이제 그런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매장들이 협동조합을 이뤄가지고 회사를 크게 차렸다. 근데 그것이 IBM 기업의 전신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또 이어서 좀 볼게요. 오늘 새로 배우실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를 배울 거냐면은 자동 채우기를 배울 겁니다.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는 메뉴판에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컨트롤 N 눌러보세요. 컨트롤 N.
컨트롤 N은 뭐냐면 새로 만들기입니다. 그럼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새 통합 문서를 누르면 빈 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컨트롤 N입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Alt N. 하나 메모해 드리면은요, 새로 만들기. 이게 이제 컨트롤 N. 뉴의 줄임말이죠, 뉴. 그 다음에 이제 뭐, 열기. 다른 말로 이제 불러오기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컨트롤 O. 오픈이죠, 오픈.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기. 저장하기는 컨트롤 S. 세이브라는 거예요, 세이브. 이제 인쇄하기. 인쇄하기는 컨트롤 플러스 P. 프린트의 줄임말. 이제 아래 한글에서는 컨트롤이 아니라 이제 Alt 키를 써요. Alt N, Alt O, Alt S, Alt P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아래 한글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MS 계열은 컨트롤 키를 눌러요. 자, 자동 치우기란 뭐냐 이거죠. 이거 이제 파일 관련 명령어를 잠깐 좀 봤고요. 이제 자동 치우기라는 건 뭐냐면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빠르게 입력하는데 뭐냐? 값도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 계산식도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순위를 계산하잖아요. 순위. 여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체험 비용이 가장 많은 게 1등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게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순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능 시험이 50만 명인가 봤어요. 50만 명. 그 50만 명도 1등에서부터 전국 꼴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위를 어떻게 매겨요? 자, 여기에서 신청 인원 제일 많은 게 어느 게 1등이에요? 여기 1등인가? 여기 1등. 152명 1등이고 여기 2등. 요게 3등, 요게 3등인가 그렇고, 요게 4등, 요게 5등, 6등, 7등. 눈알이 따갑다. 이거 값을 보려니까 눈알이 따가워. 근데 이게 8개니까 망정이 이제 8,000개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안국어점 걸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죽어나요. 그러면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명령을 주면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8,000명이면 8,000개를 8,000번을 계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능이 50만 명 발송 50만 번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컴퓨터는요. 2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2분 만에.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예요. 무조건. 첫 번째 건 무조건 계산하고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자동 채우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엑셀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번호라고 써볼게요. 넘버라고 써볼 거예요. 여기 1번이고 여기는 2번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예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1, 2, 3, 4 들어가겠죠. 1, 3, 5, 7, 9로 가진 않겠지. 그렇지.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작년도에 10만 건이 발생해서 1년 동안 거래 내역이 10만 건. 그럼 올해도 10만 건은 예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서부터 10만 번은 어떻게 입력할 거예요? 자, 1, 엔터, 2. 오른손 숫자 쪽에 있는 키보드를 가지고 일일이 쓰고 이렇게 일일이 다 쓸 거냐 이거지. 이렇게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쓸 거냐 이거지.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1만 써요. 1만 써요. 자, 요거 십자가 큰 것도 마우스 따라다니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요거 돌아다니는 애 있잖아요. 지금 요거 돌아다니는 이건 마우스 포인터라고 부르죠. 요거 제가 마우스를 셀을 클릭하면 녹색의 테두리가 생기죠. 얘를 셀 포인터라 그래요. 셀 포인터.
셀 포인터라고 하는데, 셀 포인터를 자세히 보시면 녹색 테두리 선이 직사각형으로 다 둘러져 있는 건 아니고요. 끄트머리에 녹색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개를 하던 하나를 하던 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굵은 십자가 형태, 더하기 표시가 굵게 나타나는 거는 범위를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 테두리에다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가 떠요. 이때 마우스 움직이면은요, 이동을 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요, 더하기 표시가 마우스 포인터에 붙어요.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 녹색 점이 있어요. 녹색 점. 녹색 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더하기 표시, 얇은 십자가 표시가 나타나요. 여기가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고 불러요. 여기를 마우스로 잡고요, 아래를 쭉 드래그 해보세요. 대략 어느 정도까지만 해보세요. 1에 놓고 자동 채우기 했더니 똑같은 숫자 복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어떤 거를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입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은요,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은, 요 끄트머리 요게 생겨요. 요거.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하는 데가 생겨요. 여기 눌러보세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 눌러보세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 증가됐나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얘를 지우고요. 1 쓰고 3을 써볼 거예요. 1하고 3. 두 개를 쓸 거예요. 1하고 3. 두 개를 블럭 잡아보세요. 1, 3.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치는 1이고 등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를 블럭을 잡고 자동 채우기 점에 갖다 놓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니야, 난 13 하려고 했어. 그러면 여기 옵션에 가서 복사, 그러면 131313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채우기 할 거 연속으로, 그럼 13579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10이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70 차이가 나겠죠. 이것도 이렇게 해둘 수 있어요. 1, 3 이렇게 세 개를 블럭 잡아요. 세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는 2씩 차이가 나고 하나 건너뛰는 셈이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돼요. 1, 3, 5, 7, 9, 11, 13, 15인데 중간중간에 빈 게 들어가는 셈이에요. 얘를 좀 밑으로 내렸으니까 증가되는 거지만, 얘를 위로 올리면 반대가 돼요.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6이 되는데, 얘 6이 되는데, 블럭을 잡아서 얘를 위로 올리면, 아래로 내려가면 증가되는 거고요. 위로 올리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4 있고 여기 10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두 개를 블럭 잡으면 4하고 6 차이가 나니까 오른쪽으로 가지고 가면 6이 증가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6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숫자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글자도 되는 건 있어요.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기다 A라고 쓰고요. A라고 쓰고 여기다 B라고 썼어요. 그럼 이걸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보기 1번 C, D, E, F, G가 나온다. 뭐 어떤 거다 보기 나오는데, 글자는 이렇게 하면 복잡밖에 안 됩니다. A, B 다음에 C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역 다음에 니은이면 디귿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한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어도 돼야 되고 이태리 말도 돼야 되고 전 세계 언어들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 기능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엑셀이 너무 커져요, 무게가. 그래서 언어는 안 됩니다. 언어는 안 돼요. 대신에 이거는 가능해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만 써도 되고요. 목요일이라고 써도 되는데, 목이라고 쓰고 자동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오늘이 11월이잖아요, 11월. 12월 되면 없어요. 1월로 돌아갑니다. 자, 11층 다음에는 뭐가 되죠? 계속 증가돼요. 몇 층까지 갈지 모르니까 증가가 되는데 12월이 끝이기 때문에 1월, 2월로 나오고 요일도 나와요. 당연히 선 그러면 여기 이제 소문자로 쓰면 이제 세 글자로 쓰기 그런데 만약에 풀네임을 다 쓰면은요 앞글자가 대문자로 변해요. 알아서. 그냥 이런 것도 자동 채우게 되면은 돼요. 그러니까는 영어도 되고 우리말도 된다면 일본어도 이런 기능이 있겠죠. 요일이요. 요일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각 나라마다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엑셀을 개발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요. 우리나라에서는 썬데이 먼데이가 아니라 목금토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기능을 추가해요. 추가 요청을 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요일을 썬데이 먼데이를 안 하고 월화수목금토로 해야 되니까 이걸 추가 요청을 해. 그러면 나라마다 추가 요청이 들어오면 미국에서 다시 개발해서 그거를 각 나라별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영문 버전이 성능이 제일 나빠요. 우리나라 버전은 영어보다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어 버전은 또 일본에 맞게끔 되어 있는 거고. 분기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지금 4사분기죠. 4사분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4사분기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4사분기 이렇게 써요. 자, 4사분기 이렇게 쓰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있죠. 1학년 1반 1번 이렇게 써 있어. 그렇죠. 1학년 1반 1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가 3번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숫자가 증가되는데 뒤에 숫자만 증가돼요. 그러니까 보기 1학년 1반 1번을 자동차게 하면 1학년 1반 2번이냐 1학년 2반 1번이냐 2학년 1반 1번이냐 아니면 2학년 2반 1번이냐 하고 보기가 4개 나오는데 숫자가 나오면 뒤에 숫자만 증가돼요. 뒤에 숫자만. 앞에 숫자는 증가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게 있어요. 60갑자라는 거 있죠. 60갑자. 예에서 갑, 을, 병정 여기는 자축인묘 진사음이 뭐 갑자, 을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을 병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자축인묘 진사음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60갑자가 그대로 나와요. 이제 60갑자 지나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그래서 임신 다음에는 이제 다시 어려워. 60갑자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더 있나? 개.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축인묘, 진사, 오미, 60갑. 헷갈린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러니까 이제 임신, 개유, 갑술년 뭐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병자, 호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러니까 갑자년생이 60년 후에는 다시 갑자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갑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갑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죠. 일본 문화는 제가 모르는데 미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60갑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걸 우리가 규칙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있는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파일에 가서 제일 아래쪽에 가면 옵션 창이 별도로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급 그럼 고급에 가서 오른쪽에 고급 창이 뜨는데 얘를 쭉 내려가요. 쭉 내려. 되게 양이 많아요. 쭉 내려가면 여기에 끝자락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얘를 누르시면 썬데이, 먼데이, 제뉴어리, 페브러리, 월화수목금토일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이 먼저죠. 일요일이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에서 1월, 2월, 1, 4분기, 2, 4분기, 뭐 1월, 2월 우리말로 자축인묘 진사의 갑을병정, 그 다음에 한자로 1, 4분기도 있고 갑다, 을축, 병인. 저는 여기 이것도 있네요. 송파, 강남, 서초 이런 것도 있네. 이거는 사용자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오른쪽에 가서 삭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거 월화수목금토일은 삭제가 안 됩니다. 삭제가 안 되고요. 여기 보니까 영어, 수학, 뭐 서원, 대리, 과장 이런 거 있어요. 직책 이런 거는 다 삭제가 가능해요.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도 돼요. 우리 집 권력 수입 서열을 한번 매기고 싶어. 1위는 엄마야. 두 번째는 누구냐면 언니, 그 다음에는 나, 동생, 오빠. 근데 내 밑에 강아지가 하나 있어. 권력 순위야. 이게 권력 순위. 엄마, 언니, 나, 강아지, 오빠 밑에가 이제 아빠. 만약에 이렇게 추가를 하면 하나 더 생겨요. 규정이. 확인 누르고 여기다가 요거 확인 누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라고 쓰고 나를 중심으로 자동 체계를 훑어버리면 권력 순위가 나와요. 이렇게 아까 입력했던 순서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에서 안 되는 규정이 뭐가 있냐면 숫자를 가지고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 수는 없어요. 1 다음에 5가 나오고 5 다음에 2가 나오고 2 다음에 마이너스 100이 나오고 뭐 이렇게는 못 만들어요. 글자로는 만들 수가 있는데 숫자만 갖고는 못 만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파일에 가서 제일 밑에 있는 옵션에 들어가서 옵션 창에서 고급 창에 있는 제일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어가지고 이 목록 편집에 있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같은 경우는 삭제가 안 되지만 그 밑에 거는 다 삭제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뭐 과목이라는 것도 삭제가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빠르게 입력할 때도 필요하지만 정렬할 때도 사용해요. 정렬. 여러분 요일을 정렬하면 뭐가 제일 빠를까요? 요일을 정렬하면 월화수목금토일 7개 요일 중에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금요일이 먼저 나오죠. 금요일이 기억이니까. 그다음에 토요일 다음에 화요일이 나와. 화요일. 말이 안 되죠. 요일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엑셀은 금요일, 요일, 화요일인지 이런 글자의 뜻을 못 알아듣거든. 직책순으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직책도 그렇잖아요. 부장이 높은지 과장이 높은지 사장이 높은지 말뜻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책을 여기다 나열을 해놓고 미리 요일은 여기 있잖아요. 요일은 여기 있잖아. 그렇죠? 요일 순서대로 정렬하시오라고 명령을 걸어주면 요일 순서대로 나온다 이거지. 예.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저 끝에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동 채우기는 어떨 때 쓰냐면 빠르게 입력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정렬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정렬하는데 정렬할 때도
사용을 해요. 아직 우리 정렬 안 배웠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번호를 매길 때 1 쓰고 2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를 블럭 잡아가지고 쭉 훑어주면 어딘가는 이렇게 이제 번호가 부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씩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는 빨리 입력하는 게 낫지. 그랬죠. 아까 보신 대로 요일도 있었어요. 요일. 1사분기, 2사분기라든지 요일도 있었고,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서 뭐 직위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날짜도 있어요. 날짜. 여러분 오늘 날짜에 어떻게 입력할까요? 날짜 입력하는 거는요. 날짜는 구성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년, 월, 일, 요일. 그렇죠? 년, 월, 일, 요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일은요. 연월일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요일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연월일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입력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이렇게 입력하죠. 요일은 여기다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요일을 여기다 입력할 필요 없이 요일 옵션을 불러드리면 요일은 나와요. 아니면 22년 빼기 11월 24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11월 24일만 쓰면 요일이 없어요. 연도가 없기 때문에 연도는 자동으로 연도가 들어갑니다만 자 그럼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 입력하면 지금 요일이 들어가요. 그 옆칸에다가는요 시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지금 시간 컨트롤 콜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면 컨트롤 콜론이 돼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들어가요. 하셨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요일을 입력했는데요. 요일을 자동 채우게 하면은요 하루씩 자동으로 증가돼요. 하루씩 자동으로 증가되는데요. 여기 옵션에 가서 보시면은요. 월 단위로도 바꿀 수 있어요. 월 단위. 1단위죠. 1단위고 여기 가서 이제 월 단위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 연속 데이터 맞고 월 단위 월이 안 들어갔어. 왜? 12월 25일 10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연 단위 바꿔볼까? 연 단위 뭐 오류가 났나 보다. 잠깐만요. 오류가 났나 봐. 다시 해볼게요. 제가 날짜를 입력해서 자동 채우기 하면 날짜는 무조건 하루씩 증가됩니다. 여기서 월 단위로 바꿔라 그러면 월이 바뀌죠. 월이 바뀌면서 연도도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걸 연도만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연도만 바뀌는 게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평일 단위 바꿔라. 평일 단위. 그런데 26일이 없어요. 그렇죠. 27일하고 26일이 없어요. 이거는 금,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여기가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12월 3일이 토요일이고 12월 4일이 일요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평일 단위로 바꾸는 기능이 있고요. 그냥 복사하면 똑같은 날짜가 복사가 되는 거고 1단위 채워라. 1단위로 하루 증가되는 거예요. 시간은요. 시간은 무조건 시간만 증가됩니다. 시간만. 옵션에 들어가도요. 분을 증가시켜라 이런 거 없어요. 시간만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요. 근데 날짜는 옵션이 여러 가지라서 월 단위로 바꾸는 기능, 연 단위로 바뀌는 기능, 평일 단위로 바뀌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오늘이 이 날짜고요. 이틀을 줬어요. 이틀 차이가 나죠. 이틀 차이가. 그럼 이틀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 채우기 하면 이틀 차이가 나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시 12분인데 그게 정정. 여기는 이제 1시 12분이고요. 여기는 14시 20분이면
1시간 8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건 1시고 이거는 새벽 1시고 이거는 오후 13시로 바꿔야겠다. 13시로 바꿀게요. 예. 그럼 이거 1시간 8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자동 채우기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시간 1시간 8분씩 차이가 나게 할 수는 있어요. 두 개를 차이, 아까 숫자도 1하고 10을 주면 9씩 차이가 나고 1, 3 하면 2씩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날짜도 간격을 주고 한다거나 시간도 간격을 주고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그 시간 차이만큼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긴 합니다. 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글자는요, 안녕이라고 쓰면 그냥 안녕만 나오지. 안녕이 뭐 증가되고 자식할 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안녕 3이라고 쓰면, 그래서 여기다가 3 안녕 3이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숫자만 증가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숫자는 증가 안 돼요. 이 두 개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엑셀이 버전이 바뀌면서 뒤에 있는 숫자만 증가되게끔 고정을 시켜놔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번호를 매기거나 또는 뭐 이제 사무실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101호, 102호, 103 뭐 이런 거. 101호, 여기 102호, 103호 이런 건 자동 처리하면, 자, 제가 왜 어떻게 빨리 했냐면요. 보세요. 아까는 제가 드래그를 했는데 드래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옆 왼쪽에 값이 있잖아요. 값이 있을 때는요. 얘를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요 왼쪽에 내려간 것만큼 따라가요. 자동 채우기로 하면.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아까 여기 숫자는 왼쪽에 숫자가 없으니까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한 것뿐이고요. 얘는 왼쪽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인쇄물을 보면 빠르게 입력할 건 없어요. 그렇죠? 숫자가 하나씩 차이가 나거나 뭐 두 개씩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건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업무적으로 처리했을 때 번호를 매기거나 했을 때는 빠르게 입력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분기별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라든지 잠깐만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날짜, 아까 날짜 입력한 거 있죠? 날짜 입력하신 거를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이 떠요. 그렇죠?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세요. 사용자 지정. 여기 이렇게 나와요. YYYMMDD라고 뜨죠. 그렇죠? 여기 뜨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뭐의 줄임말 같아요? Y가 뭐고 M이 뭐고 D가 뭐 같아요? Year, Month, Day. 대략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요 밑에 보시면 YY 년월이라는 우리말이 있고 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쓰면 어떻게 된다? 이게 샵이라고 나타나는 건 뭐냐면 공간이 너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여기 옆에 너비를 더블 클릭하면 벌어져요. 이렇게.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넓혀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최대한 벌어집니다. 자, 컨트롤 1번 다시 눌러서요. 이번엔 뭐를 쓸 거냐면요. YYMMDD 이걸 쓸 건데 여기는 따옴표 없이 YY를 썼어요. 그렇죠? 년월일은 따옴표에다 썼어요. 년월일 따옴표 안 써도요. 년월일 따옴표 안 쓰고 그냥 따옴표를 지우고 써도요. 다시 가보면 따옴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기호는요. 엑셀이 못 알아들어서 그냥 상관없는데 YYYMMDD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따옴표에다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따옴표에다 묶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로 찍혀버려요. 이럴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요 뒤에다가요. 요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괄호 열고 AAA 괄호 닫고 괄호는 기호니까 그냥 괄호 안에 메시지가 찍혀 들어가고요. A는 뭐냐면 요일을 나타내는 코드예요. A 3개는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요일을 표시하는 거. A를 4개를 찍으면요. 목요일이냐? A를 3개 찍으면 목, A를 4개 찍으면 목요일 이렇게 들어가요.
D를 3개 치면 썬데이냐 먼데이냐 이렇게 나오고요. D를 4개 쓰면 썬이냐 먼이 아니라 썬데이 먼데이라고 나오고, M을 3개 치면 11월이니까 노벰버, M을 4개 치면 노벰버 플레임으로 뜨고 3개를 찍으면 NOV. 우리말은 AAA 3개를 치고 젖혀주면 이렇게 요일이 같이 찍혀요. 우리가 그 셀서식에서 날짜 입력하고 나서 날짜 입력 후에 셀서식을 봤어요. 셀서식을 봤는데 YYYY DD MM-DD 이게 이제 년, 월, 일이라는 코드죠. 그렇죠? 이거 코드인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 하는 칸 띄고 가로 열고 A 이렇게 쓰면 뭐냐면 연월일 다음에 가로 열고 요일이 나오는 거죠. 요일이. 그래서 A 3개는 뭐냐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는 거고, A가 4개면은 일 요일서부터 토 요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 3개를 치면은 썬부터 세러데이까지 나오고, D 4개를 치면 썬데이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 MM을 쓰게 치면 이거는 제뉴어리부터 디셈버가 나오는 거고, M 4개를 치면은 제뉴어리부터 디셈버, 영어가 이렇게 되나? 영어는 싫어. 하여튼 뭐 이렇게 요일 월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코드는 외우고 계시면 되고, 뭐 인터넷에다가 뭐 날짜에 관련된 셀서식하고 검색하시면 이게 다 나올 거라. 여기다가 이제 날짜 관련 셀서식하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뭐를 넣어놨어요. 많이 넣어놨어요. 이렇게. 예. 날짜와 날짜를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뭐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계산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거. 10분 초니까 hour minute죠. hour minute. H는 hour고 M은 minute고 S는 second고 10분 초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덜 배운 게 있어서 세밀한 건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겠고, 하여튼 요일과 관련된 날짜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면 계산이 되는데, 엑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산이에요. 계산. 더 빼고 계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번에 50만 명 넘게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 수능 수검자들에 대한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라고 계산하면 50만 명의 점수를 다 더해서 50만 명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50만 개를 언제 다 더할 겁니까? 계산기로? 암산으로?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함수를 쓰는 거야, 함수. 근데 함수 쓰기 전에 이제 계산식을 먼저 봐야 돼, 계산식.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요, 이제 수식 계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식 계산과 논리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계산, 관계 연산도 있어요. 큰지 작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수식 계산, 산술 계산이라고 하죠. 산술 계산. 가감승제도 있지만 이제 수식 다른 말로는 이제 함수식이라고도 불러요.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 뭐 순위를 구하시오.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 상관계수를 계산하시오. 통계학적으로 이런 걸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나올 텐데,
산술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있지만 논리 계산은 참이냐 거짓이냐, 관계현상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큰지 작은지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 이걸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랬었어요. 제가 5 더하기 3은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5와 3을 더하는데 결과를 사람에게 묻는다. 그렇죠? 엑셀은 는 5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5와 3을 더하는데 컴퓨터에게 묻는다 이거지. 5와 3을 더하는데 는이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거는 는이 뒤에 들어가. 이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고 컴퓨터는 는을 앞에다 써요. 그럼 만약에 아까 우리 입력하던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이거를 다 더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밑에다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요. 는 87 더하기 152 더하기 121 더하기 92 더하기 79 더하기 122 더하기 65 더하기 100 이렇게 엔터 치면 826 나와요. 는 하고 값을 수식을 계산하게 계산기 두들기듯이 마지막에 엔터 치면 돼. 그런데 그럼 이거는 합이 얼마일까? 얘 합은 얼마일까? 여기 떠요. 밑에 여기 14만 6천원이라고 뜨네. 평균은 18,250이라고 떠. 데이터가 8개라고 떠. 화면 아랫줄에 나타나죠. 그렇죠? 아랫줄에 있는 거는 눈으로 보라는 얘기고, 이걸 계산해서 넣으려면 일단은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계산을 하든지 암산을 하든지 뭔가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 는 5 더하기 3 엔터. 그럼 5와 3을 더한 결과 8이 나온다는 건데, 50만 명 수능 수험자들의 합계를 계산한다고 해서 는하고 50만 번을 더하다가 누락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예전에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날짜하고 지금 대학 수능 날짜하고 다른 거 아세요? 제가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는요, 굉장히 일찍 봤어요. 그 결과가 늦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아서 OMR 답안지를 전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 본 사람들을 광화문 가기 전에 서울교육청이 있어요. 그쪽으로 다 전국에 있는 답안지가 다 오는 거야. 교육청이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의 성적을 거기서 처리해서 한꺼번에.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역 교육청에서 다 계산해서 데이터를 보내요. 서울로.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통계만 내면 끝나.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 보고서 결과 나오는 게 금방 빨라진 거야. 컴퓨터가 많아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예. 근데 뭐 5만 명이 보든 5천 명이 보든 간에 이걸 일일이 다 5만 번씩 계산하려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계산했어요. 5와 3을 더하라는데 알고 봤더니 5와 3이 아니라 5와 4야. 그럼 어떻게 돼? 또 지우고 고쳐야 되잖아요. 자, 엑셀 계산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계산법. 그리고 또 하나는 셀 참조 계산법.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게 셀 직접 계산법입니다. 괄호 열고 는 5 더하기 3 이렇게 쓰는 거고요. 셀 참조 계산법 한번 해볼게요. 쉬워요. 자, 여기다 놓고요. 는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 키보드에서 더하기 누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87명을 클릭해. 여기를. 그 F 5번째 셀을 클릭했구나 하고 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왼손은 뭐냐면 키보드에 있는 더하기를 눌러.
더하기 오른쪽에 더하기 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왼손으로는 더하기 표시를 눌러줘. F 12번째 마지막 셀까지 클릭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엔터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87을 직접 입력했는데 87이 아니라 이 87이 88이게 되면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셀 참조법이에요. 참조법. 직접 계산법의 단점이 뭐냐면 값이 바뀌면 다시 고쳐야 되지만 셀 참조 계산법은 셀에 있는 걸 참조했기 때문에 셀 값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가 87이 아니라 187이면 여기가 187이면 어떻게 된다? 얘가 알아서 결과가 바뀌어. 얘가 87이면 100이 증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의 수검자들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5만 명의 합계를 구하는데 합계를 구하려면 5만 번을 클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클릭하다가 누락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난리가 나. 그러다가 이제 안구건조증 생기고 난리 나거든. 그러지 말고 한 번에 명령을 계산할 수는 없느냐 이거지. 그게 이제 바로 함수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함수를 이용한 계산 방법.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해볼 거예요. 함수를.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여기 이 수식 계산하는 거를 계산 작업이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일단 인트로를 먼저 해본 거고요. 함수를 이용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앞부분을 먼저 오늘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함수가 몇백 가지예요.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다 안 배웠어요. 왜? 배울 필요도 없고 어려워서. 다 안다고 해서 뭐 더 떡 줄 사람도 없고 월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그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집에 5만 가지 다 가전제품 갖다 놓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가스레인지가 필요하면 가스레인지 사다 놓고 전자레인지 필요하면 전자레인지 사다 놓으면 되는 거지. 필요하면 사다 놓고 빌려 쓰면 되는 거지. 다 갖고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함수에 목록이 있어요. 함수 목록이 있는데 함수 목록에 없는 함수도 있어요. 그 목록에 없는 함수는 어떻게 찾느냐? 못 찾지. 내가 알아요. 있는 것도 어려운데 없으면 못 찾지. 그러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메모에 넣었다가 방법은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예. 오늘 좀 많이 나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